반지하의 여왕, 천만금 여사. 여러분, 제가요 평생을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 겉으론 시골 아낙네 같고 어수룩해 보이는 분들이 사실은 속 깊고 똑 부러지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딱 그 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어머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히 들어보시지요. 아이고, 우리 천여사,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꽃가옷을 입었대? 시장 가는 길이야? 동네 반장 김 여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을 건넵니다. 그 목소리엔 왠지 모르게 동정하는 듯한, 또 어딘가 안쓰러워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에휴, 불쌍한 사람 하는 짠한 마음이 묻어난다고 할까요? 천만금 여사님은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낡은 대문을 나설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수군거림도 이제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배경음악 같았지요.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했지 뭡니까? 우리 천 여사님 한때는 이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 사모님이셨습니다. 자식 교육이라면 최고로 치고 남편 사업도 번창했지요.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잘 나간다던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그 충격으로 이혼까지 급기야 아파트까지 처분하고 반지하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무슨 기막힌 운명입니까? 세상은 어찌 그리 매정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롤러코스터 태우듯 오르내리게 하는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늘 막내딸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딸내미는 뭘 하는 거야? 친정엄마를 저렇게 고생하게 내버려두고 말이야. 시집가면 다 남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래요, 이 할미도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찌나 속이 답답하던지. 다들 겉모습만 보고 단정 지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오해를 사본 적은 없으신가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운했던 적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딸은 몰랐습니다. 아니, 딸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세상 그 누구도 짐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천만금 여사의 낡은 반지하 방 안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정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곰팡이가 가득 피어 축축한 벽, 햇볕 한 점 제대로 들지 않는 싸늘한 공기, 퀴퀴한 냄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라면 아이고 삭신이야 하며 한숨부터 쉬었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천 여사님은 남몰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귀한 것을 키워나가고 계셨지 뭡니까? 그녀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아무도 보지 않는 밤늦은 시각, 희미한 전등 아래 낡은 달력에 무언가를 꼼꼼히 표시하곤 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들, 그리고 그 옆에 동그라미 친 날짜들, 언뜻 보면 손주 생일이나 약속 날짜 같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제가 옆에서 살짝 훔쳐보니 그건 부동산 등기 날짜, 예금 만기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그리고 보세요. 천 여사님의 침대 맡,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낡은 상자 속에는 빛바랜 서류들과 함께 묵직한 통장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낡은 깡통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금은보화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체국 통장부터 예전에 거래하던 시골 농협 통장, 그리고 잊혀진 듯 보이는 땅 문서들이요. 하나같이 빛바래고 해져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았지만 그 가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겉으로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하고 쓸쓸한 노인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진짜 재산은 남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아니 설마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남편과 자식들 몰래 조금씩 모으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허름한 땅을 뚝심 있게 사두었던 부동산 투자가 기적처럼 대박을 터뜨렸지 뭡니까? 강남의 허름한 상가 건물이 빌딩으로 변하고 외곽의 논밭이 신도시로 개발되며 그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야말로 대반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숨겨진 재력가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혹시라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며칠 후 천만금 여사님이 방에서 낡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주머니 속 찌그러진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막내딸 민서의 이름이 떴습니다. 천 여사님은 일부러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으셨지요. 엄마, 나 민서야. 엄마, 벽에서 물이 자꾸 새서 못 살겠대요. 집주인한테 말해봤어요? 이젠 비 오면 무서워서 못 살겠어. 엄마 집 근처에 이참에 좋은 원룸 알아볼까 해서. 딸 민서의 목소리에서는 엄마를 향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천 여사님의 가슴이 찡했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차갑게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너는 내 걱정이나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 마. 매정하게 툭 던진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깊은 한숨 소리. 엄마의 그 냉정함에 딸 민서의 어깨가 축 처졌을 모습이 마치 제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천 여사님의 가슴은 칼로 저미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일부러 더 모질게 대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야. 이것이 널 위한 길이란다. 너는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딸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상처만 받았습니다. 역시 엄마는 오빠만 생각하는구나. 나도 엄마 딸인데. 왜 나한텐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 에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어릴 적 이런 오해 때문에 부모님께 서운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천만금 여사님은 딸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 가난한 엄마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모진 말들은 우리 민서를 단단하게 키우기 위한 엄마의 모진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때론 이렇게 아프고 또 깊은 법이지요.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다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천만금 여사님이 습기 찬 반지하 방에서 마른 기침을 큼큼하고 계실 때였어요. 문득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딩동하고 울렸지 뭡니까? 평소 같으면 낮잠이나 주무셨을 시간이건만 웬일인지 그날따라 천 여사님의 등골에 쎄한 기운이 스쳤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데 이윽고 들려온 희미한 목소리. 엄마, 나야, 나. 진수. 세상에나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천 여사님,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제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을 것 같아서였겠지요. 이혼하고 나서 연락도 뜸하고 사업이 망한 후로는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던 아들입니다. 무슨 일로 또 이렇게 불쑥 찾아왔을까 싶어 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을 겁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아들 진수 씨의 모습은 아이고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멀끔했던 예전의 아들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젯밤에 길바닥에서 노숙이라도 했는지 헝클어진 머리에 푸석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그야말로 폐인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몰골이었습니다. 술 냄새도 진동했지요. 진수 씨는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엄마의 집을 둘러보며 기어이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엄마, 사는 게 이게 뭐야? 이렇게 비좁고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혼자 뭐 하는 거야? 내 사업만 잘 됐어도 이렇지 않았을 텐데. 툭 내뱉는 아들의 말에 천 여사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이 지경이 됐으면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터인데 저렇게 엄마 탓만 하고 있으니 아이고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천 여사님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맺힌 삶의 지혜로 꾹 참고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셨으니까요. 아들,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천 여사님은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눈을 피하며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끝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그동안 사업한다고 엄마 아파트 판 돈 있잖아. 그거 사실은 다 썼어. 아니, 다 뺏겼어. 아이고, 여러분. 천 여사님의 눈앞이 아득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입니까?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서 겨우 마련한 노후의 안식처가 되어줄 보금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들 사업 자금으로 내줬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날렸다는 말을 듣는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요? 천 여사님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우리네 자식 키우는 어미들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속였어. 엄마, 나 돈 좀 줘. 쟤들이 계속 찾아와서 협박해. 아들은 이제 통곡하듯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고개를 숙인 아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철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천 여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아들의 얼굴에는 술과 한숨의 흔적뿐 과거에 당당하고 야무졌던 사업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들의 말에서 묘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예리한 엄마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을 또다시 열심히 창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천 여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아주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질문에 당황한 듯 몸을 움찔하더니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몰라, 엄마. 그냥 나쁜 놈들이야. 엄마, 돈만 있으면 돼. 제발. 걔네들이 엄마를 해코지할지도 몰라. 돈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협박에 시달리니 이젠 엄마까지 걱정하는 척하며 돈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천만금 여사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반지하 방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길일까? 아니면 이 고난을 스스로 헤쳐나가게 하는 것이 진짜 옳은 길일까? 어쩌면 우리네 부모님들도 자식 앞에서 수없이 해왔을 고민이었겠지요. 시어머니라면 벌써 등짝을 때리고 잔소리를 퍼부었을 상황이지만 천 여사님은 그저 말없이 아들을 꿰뚫어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이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그녀의 귀를, 아니, 노련한 어미의 영민한 두뇌를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걔네들이 엄마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아들을 해코지하겠다 하면 모를까 엄마를 해코지한다니. 천 여사님은 아들의 그 말에서 번뜩이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아들. 아니,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천 여사님은 이 순간 정확히 직감했습니다. 진수 씨의 사업 실패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비열한 음모였던 겁니다. 감히 누구를 물러보고.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천만금 여사님 그야말로 제대로 된 엄마 촉을 발동하셨지 뭡니까? 어수룩한 노인네인 줄 알았던 사기꾼들의 머리 위에서 천만금 여사님의 숨겨진 지혜와 기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천 여사님은 이 음모를 어떻게 파헤치고 어떻게 역전시킬까요? 여러분도 한번 예상해 보셔요. 진수 씨가 돌아간 후 반지하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서늘한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천만금 여사님은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이 던지고 간 해코지라는 말이 마치 화살처럼 심장에 박혀왔을 겁니다. 내 자식, 내가 잘못 키운 탓인가 하고 자책도 잠시, 그 모진 말 한마디가 오히려 우리 천 여사님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강철 심장을 깨웠지 뭡니까? 감히 내 새끼를 가지고 놀아?
이 천만금 여사를 만만히 봤다 이거지. 그녀는 비록 몸은 나이 들어 쑤시고 아플지언정 머릿속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웬 대수입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낡은 옷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헌 옷가지들과 해진 이불들이 잔뜩 쌓인 그 너머 손때 묻은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후유 상자 위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지만 천 여사님은 그 먼지를 손바닥으로 쓱 닦아내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지요. 마치 숨겨진 보물 상자를 여는 고고학자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세상에나 를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봉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은행 통장들과 부동산 계약서들 하나같이 누렇게 변색되고 닳아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액수는 결코 낡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푼돈 아껴가며 꼬박꼬박 저축하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외딴 곳 땅을 눈여겨봐두었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 뭡니까? 제가 챕터 1에서 숨겨진 재력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천만의 말씀. 이건 숨겨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은둔의 투자의 귀재였던 겁니다.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던 천 여사님. 사실은 서울에 요지마다 그녀 명의의 빌딩이 세워져 있었지 뭡니까? 이런 반전 어디서 또 보겠습니까? 서류 봉투 속 통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천 여사님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아들 진수 씨의 사업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아서 벌어진 사기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새끼를 가지고 놀았단 말인가? 평생 자식이라면 끔찍이 아끼던 그녀의 가슴에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우리네 어머님들 평소에는 부처님처럼 온화하다가도 자식에게 누가 손가락 하나 대면 당장에라도 호랑이로 변하는 거 다들 아시죠? 겉으로는 동네 경로당에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를 입에 달고 사는 평범한 할머니인 척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초고 성능 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미는 옆에서 그 눈빛을 보고는 이제 저놈들 제대로 걸렸구나 싶었지 뭡니까? 우리 천 여사님 그야말로 사건의 퍼즐을 맞추는 탐정으로 변신한 겁니다. 아들 진수 씨에게서 들었던 어렴풋한 이야기 조각들, 흘려들었던 이름들, 그리고 그놈들이 진수 씨에게 보냈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천 여사님은 머릿속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들 말투가 어땠더라? 혹시 고향이 어디 쪽은 아닐까? 덩치는? 눈매는? 혹시 그때 그 김씨가 말했던 사람이 저놈들이었던가? 마치 CCTV를 돌려보듯이 천 여사님의 뇌리 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얕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관록과 예리한 통찰력이 번뜩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웬만한 젊은 형사 뺨치는 실력이었지 뭡니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동네 사람들은 천 여사님이 낡은 시장 바구니 들고 경로당에 가거나 아니면 폐지라도 주우러 가실 거라 생각했지만 천만에요. 천 여사님은 늘 입던 낡은 옷 대신 옷장 속에 고이 간직했던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던 빛바랜 코트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비록 새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코트는 그녀의 굳은 결심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천 여사. 그 동네 김 여사의 말에 천 여사님은 희미한 미소만 짓고 대꾸 없이 나섰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여도 그 눈빛만은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번쩍였지 뭡니까? 그녀가 향한 곳은 버스로 한참을 가야 하는 옛 동네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박 변호사가 반갑게 그녀를 맞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평생을 가난하게 산 줄만 알았던 천 여사님이 갑자기 차려입고 나타나 자신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아이고, 천만금 여사님, 이게 얼마만이십니까? 그런데 진수 씨라니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박 변호사 오랜만이네. 그런데 안부가 아니라 부탁이 있어서 왔네. 천 여사님의 목소리는 평소에 구수하고 허술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뭔가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진수 걔가 사업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놈들 뒷조사 좀 해줄 수 있겠나? 박 변호사는 천 여사님의 눈빛에서 예전 그 어떤 재벌 사모님들보다 날카롭고 똑 부러졌던 바로 그 천만금 여사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노인에게 뭔가 비범한 힘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천 여사님은 박 변호사에게 자신의 숨겨둔 재산 중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요. 어수룩한 척했지만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지혜는 여전했습니다. 박 변호사,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우리 아들한테 사기친 놈들, 내가 반드시 잡아서 내 아들 몫을 되찾아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꽃 같은 모정이 서려 있었고 그 속에는 이 불의를 반드시 바로잡고 말겠다는 강철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천만금 여사님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고 곧바로 네, 여사님. 제가 명운을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통쾌하기도 해라. 드디어 우리 천 여사님의 복수국이 시작되는 서막이 열린 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천만금 여사님이 어찌나 매섭게 아들의 뒤를 캐는 임무를 맡기셨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옆에서 듣다가 그 단호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지 뭡니까? 변호사님 얼굴에도 아이고, 이 어르신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하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님들 자식 일이라면 없는 힘도 솟아나고 없던 촉도 생긴다니까요. 세상 모든 어머님의 모정은 이리도 대단하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자식 일이라면 잠자던 호랑이도 벌떡 일어나는 마음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뒤였습니다. 천만금 여사님은 초조한 마음으로 박 변호사님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똑똑똑. 시계 초침 소리가 왜 그리 크게 들리던지 저도 옆에서 숨죽여 지켜봤다니까요. 드디어 전화가 울리고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뭇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조사의 결과는 우리 천만금 여사님이 직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들 진수 씨가 사업한다고 만났던 그 사람들이 글쎄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동네 어르신들 등 처먹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조직적인 사기단이었지 뭡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 진수 씨를 미끼로 삼았던 겁니다. 진수 씨가 한때 제법 잘 나갔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가엾은 아들을 이용해 엄마인 천만금 여사님의 숨겨진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이, 설마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뱀보다 영악하고 여우보다 교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우리 천만금 여사님을 협박하고 결국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통째로 먹으려 했던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뻔뻔하고 간 큰 도둑놈들이 어디 있답니까? 아이고, 생각할수록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피 같은 내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감히 나까지 속이려 들어. 이건 용서할 수 없죠. 담요. 천만금 여사는 박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덜덜거리는 손끝은 간신히 붙들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요.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천 여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흥분은 잠깐.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고른 뒤 마치 연극 배우가 대사를 읊조리듯 나지막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은조리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새끼를 이용해. 그럼 나도 너희들을 이용해주마. 그 말 한마디에서 저는 소름이 쫙 돋았지 뭡니까? 평생을 이불 속에 숨겨온 지략과 자식 지키려는 어미의 투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성이라는 이름의 함정, 그 덫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앞으로의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지요. 천 여사는 일부러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며 가난한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아들 진수 씨는 사기단 놈들에게 돈을 요구받을 때마다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반지하 집을 찾아와 엄마 제발 좀 줘. 걔네들이 날 가만두지 않아. 협박이 심해진단 말이야. 진수 씨는 울고불고 무릎까지 꿇어가며 매달렸습니다. 자식이 저렇게 애원하면 어느 부모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속으로는 천만금 여사님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도 봤잖니, 내가 사는 꼴. 이 낡은 반지하에 무슨 돈이 있단 말이냐. 나도 돈 없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살아. 아이고, 이 할미도 옆에서 보면서 세상에, 저 모질미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며 속으로 눈물깨나 훔쳤답니다. 아들 진수 씨는 엄마의 냉정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나보다 돈이구나. 나도 엄마 아들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만 매정하실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엄마에게 더욱 등을 돌렸을 겁니다. 이렇듯 잔인한 시험은 아들을 사기단의 품으로 더 깊이 밀어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기단 놈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천만금 여사님의 능수능란한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역시 자식보다 돈이 최고지. 그렇게 잘난 아들을 망쳐놔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 보니 독하긴 독한 노인네군. 우리가 좀 더 흔들면 재산을 포기할 거야. 그들은 천 여사를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먹잇감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을 계획을 세우기에 바빴지 뭡니까? 그야말로 안성맞춤의 봉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을 겁니다. 아이고, 멍청한 놈들 같으니라고.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제 발등을 찍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우리 천 여사님은 그 속도 모른 채 태연하게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며 패 깔아라. 오광. 멍텅구리. 를 외치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간 큰 작전이 아닙니까? 마치 드라마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배짱 한번 부려보고 싶으실 때 많으시죠? 한편 멀리서 혼자 마음 졸이던 딸 민서 씨는 답답했습니다. 어쩜 엄마는 오빠한테 저렇게 모질 수 있을까? 오빠가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민서는 이상하게도 엄마의 목소리에서 분노나 슬픔보다 묘한 냉정한 결심이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가 원래도 표현이 없으시긴 했지만 아픈 자식을 두고 저리도 매정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민서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엄마와 딸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딸 민서는 이 상황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가끔 보내시던 문자 메시지 속에 묘한 맞춤법 오류 오빠한테 보내야 할 걸 나한테 보냈나? 싶을 정도로 오락가락하던 내용들, 그리고 엄마가 꼬박꼬박 챙겨보시던 경제 뉴스 옛날엔 관심도 없으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경제신문을 펼쳐놓고 한참을 뚫어져라 보시는 모습. 설마? 민서는 엄마가 일부러 자신을 외면하는 이유가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때 그 문자도 단순한 오타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경제 뉴스는? 딸 민서는 퍼즐 조각을 하나둘씩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행동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어미와 딸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놈들이 감히 노인네쯤이야. 하고 깔봤다가 제대로 코가 깨지는 장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박 변호사님의 보고를 들은 천만금 여사님은 그날 이후로 더욱 치밀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아들 진수 씨에게는 여전히 돈 없어. 내가 알아서 살아.
라고 차갑게 대했고 아들은 그 절망감에 더욱 사기단 놈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불쌍한 내 자식 속은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사기단 놈들은 천만금 여사님이 아주 만만하고 쉬운 먹잇감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그들은 드디어 천만금 여사님에게 직접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치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다니는 보물선이라도 만난 양 탐욕스러운 불꽃이 활활 타올랐지요. 저는 속으로 어휴, 저 어리석은 놈들.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하며 혀를 찼답니다. 어느 날 천만금 여사님이 늘 가시던 동네 시장에서 싱싱한 명란젓을 고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능글맞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천 여사님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 우리네 살림의 회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옆에서 명란젓 고르던 아주머니들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더군요. 우리 천 여사님은 그 말에 속으로 빙긋 웃으셨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낡은 안경을 고쳐 쓰고 돌아보셨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계셨는지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바로 아들 진수 씨를 쥐락펴락하며 천 여사님의 재산을 노리던 사기단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비싼 시계까지 차고서는 세상 모르는 어르신 속이려는 눈빛이 이 할미 눈에는 다 보였답니다. 그들은 아주 공손한 척하며 회장님, 저희가 진수 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에게 회장님의 부동산을 조금만 맡겨주십시오. 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연병할 놈들. 얼마나 뻔뻔한지 도와주는 척하며 재산을 통째로 먹으려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천만금 여사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천만금 여사님은 기나긴 연극이 드디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내 진짜 정체를 안단 말이냐. 그리하여 내 놈들 꾀에 내가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는 거로군. 하며 속으로 웃음을 터뜨리셨을 겁니다. 천만금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여유롭게 웃으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명란젓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들 내 아들한테 돈을 뜯어낼 궁리만 했지?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정지된 물 같지만 그 아래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숨어 있는 것처럼요. 순간 뒤에 서 있던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박 변호사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가방을 천 여사님께 건넸습니다. 천만금 여사님은 그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사기단 앞에 던지듯이 펼쳐 보였습니다. 그 서류들은 바로 사기단이 아들 진수 씨에게 저지른 모든 사기 행각의 증거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벌여온 또 다른 범죄의 증거가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진수 씨에게 보냈던 협박 메시지, 음성 녹취까지도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 천 여사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던지 저는 옆에서 보다가 입이 떡 벌어졌지 뭡니까. 사기단 놈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던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과 당황함만 가득했지 뭡니까. 이 할머니가 진짜 탐정이었을 줄이야. 그들의 입에서 겨우 쥐어짜듯 나온 비명 같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다 여우한테 당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천만금 여사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를 역으로 이용해 사기단의 모든 것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요. 결국 천만금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미리 연락해 두었던 경찰에게 사기단을 넘겨주었고 그들은 꼼짝없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통쾌하기도 해라.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것이었지 뭡니까? 우리 천만금 여사님은 자신의 비자금을 활용하여 아들을 공경에서 완전히 구하고 사기단을 경찰에 넘겨 통쾌한 복수에 성공하셨습니다. 아들 진수 씨는 뒤늦게 엄마의 지략과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며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지요. 자식의 눈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우리네 어머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고 며칠 뒤 천만금 여사님은 멀리서 혼자 마음 졸이던 딸 민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 씨의 핸드폰에 엄마라는 이름이 뜨자 민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지요. 애미야, 그동안 엄마가 모질게 굴어서 마음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내가 엄마에게 준 돈, 병원비 적금, 그리고 내가 챙겨준 보험까지 모두 내 마음이란 것을 알았단다. 다 엄마가 갚을게. 민서 씨는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흐느낌만이 수화기를 타고 흘렀지요. 그리고 내게 줄 선물이 있다. 천만금 여사님은 민서 씨에게 자신이 오랜 세월 딸을 위해 몰래 봐두었던 아파트 한 채를 선물했습니다. 천만금 여사님은 민서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들만 최고인 줄 알았지. 근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진짜 엄마 마음을 알아주고 엄마가 아플 때 걱정해주고 힘든 순간에 엄마 옆에 있어준 건 오직 너뿐이더라. 이제라도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그 말에 딸 민서 씨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엄마의 뜨거운 눈물이 민서 씨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우리네 모녀지간의 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투닥거려도 결국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돈보다 귀한 건 바로 가족의 사랑이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중한 가족을 꼭 껴안아 주셔요. 아이고, 여러분은 혹시 엄마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도 말 못할 비밀을 품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어머님들 정말이지 보통 분들이 아니시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시원한 통쾌함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요.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을 또다시 열심히 창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